선배님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운동을 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 둘, 서희, 너희. 하나, 둘, 셋, 넷. 좋다.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서희, 너희. 하나, 둘, 셋, 너희. 뻣뻣해. 자, 하체 운동 가겠습니다. 다리 올리시고 하체까지야. 무릎을 쫙 당겨주세요. 시작. 하나, 둘, 반대로 셋, 넷. 뭐 오케이. 오른발부터. 오른발, 하나, 둘, 셋, 넷. 아, 우리 팀장님 다친다 저. 다들 이렇게 어색해가지고 되겠어요. 자, 마지막 쫙 벌려서 왼쪽으로 스트레칭. 하나, 둘, 셋, 넷. 자, 쭉쭉 해보여서. 자 하나, 둘. 아이, 강팀장님 90도로 이렇게 꺾어야 돼. 90도. 시작. 90도 더 꺾어, 더. 아이고, 잘한다. 아 그만해요. 그만하라고. 그만하죠. 아 허리 꺾이겠네 그냥. 아 손인턴이 준비했다고 하니까 하긴 했는데. 아 진짜 온몸이 너무 뻐근하고 아주 죽을 것 같아요. 아유, 선배님들 그래도 운동하니까 좋지 않나요? 예, 트레이너 손이 직접 개발한 운동법. 예, 이런 거 좀 해줘야 돼요. 바로 봄맞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아침마다 하자고요. 돌려. 아침마다 아이고 말라고 됐다. 아니 뭐 좋긴 한데 갑자기 회사에서 왜 이렇게 자꾸 운동을 시켜? 그러게. 그거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는데요. 어. 팀장님이 이번 회의 주제가 봄맞이 다이어트래요. 그래서 그냥 뭐 준비를 한 건데. 그나저나 팀장님, 이 환경회사랑 다이어트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손인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못 살아. 왜요? 오늘 주제는 살을 빼는 그 다이어트 말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 다이어트라고. 탄소 다이어트. 이 다이어트가 아니네. 헛돌이 아니네. 어쩐지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당 탄소 배출량이 한 해 14톤 정도라고 합니다. 예? 지금 탄소 다이어트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나 예? 14톤이요? 예. 어머나. 팀장님 우리 예. 손인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또 다이어트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다이어트 전문가. 믿을만합니다. 황제 다이어트부터 물 다이어트, 온갖 굶는 다이어트 다 해봤잖아요. 예. 자, 그래서 제가 탄소 다이어트를 도와줄 네? 제품을 개발해 왔어요. 되게 자신있어 보인다, 오늘. 이것만 있으면요, 우리가 배출한 탄소를 예? 한 톨도 남김없이 싹싹싹 흡수할 수 있어요. 진짜요? 싹싹싹 줄여. 야. 그게 만약에 되면 우리도 기후 위기를 줄일 수 있는 건데요. 그럼. 그러게. 저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당장 미국이랑 인도, 중국에서 서로 사겠다고 우리 언박싱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대박 날것 그 같은데. 제품 있어요. 그 제품 있어요. 오케이.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오, 대박. 아, 기대하세요. 야, 이 제품 전 세계에서 연락 올. 자, 오늘의 언박싱 개발품. 글로벌 고객들을 사로잡을 K-탄소 다이어트 제품이 나왔습니다. 네. 탄소를 없애고 기후 위기를 막아줄 언박싱 신제품 공개합니다. 귀여워. 이 귀요미들은 뭐예요? 귀엽죠? 이거 황금돼지 같은데 이거 저금통 아니에요? 자, 우리 황금돼지 칭찬해줘야 돼요. 얘네들이 왜요? 뭐냐? 예. 자, 언박싱의 효도 상품이 될 탄소 먹는 돼지 탄대들이에요. 탄대들. 자, 우리가 배출한 탄소들을 이 아이들이 다 흡수를 해요. 울창한 숲과 바다숲처럼 말이죠. 예. 우리의 탄대예요, 탄대. 선배, 그래도 잔인해요. 왜? 이렇게 귀여운 돼지들한테 탄소를 먹이다니요. 아, 돼지들아 미안해. 아니 근데 저도 평소에 돼지를 너무 좋아해서 이 황금돼지가 나와서 너무 귀엽긴 한데 근데 봐봐요 성사원. 네. 그럼 애들이 탄소를 쭉쭉 흡수한다 쳐요. 그래요. 근데 한국인 한 명이 하루에 배출하는 탄소가 40kg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거 다 먹으려면 이 조그만 돼지가 몇 마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맞네. 한 트럭이 그리고 필요하겠다. 맞아요. 이 탄소를 먹고 빵빵해진 이 돼지들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성사원 네. 매일 야근한다고 온 회사에 조명 다 켜놓고 그리고 뭐 일하려면 힘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고기 드시더니 이런 거 쓸데없이 만드느라고 여태까지 그 힘을 쓴 거예요. 그리고 탄소 얼마나 배출했어요 그동안. 어머, 쓸데없다니. 우리 탄대들 서운하겠다. 귀 막어라, 탄대들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 탄소 다이어트를 제대로 좀 배워보자 그런 말이죠. 자, 우리가 탄소 다이어트를 제대로 배워보려면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그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이걸 알아야 하잖아요. 부산의 탄소 배출 주범을 언박싱에서 공개합니다. 여기, 우리 동네도 보이는 것 같고, 우리 회사는 어딨노?
자, 피라미드의 역사가 담긴 부산에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 20년 많은데요. 이상 된 노후주택과 건물의 비율이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안전 문제뿐만이 아니라 보기에도 좋지 않은데요.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율은 부산이 평균 83%가 넘는데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80%를 넘었습니다. 그렇게 많다고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부산에선 한 해 동안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약 2,500만 톤, 이 중 35% 이상이 건물에서 나온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부산의 건물에서 탄소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노후된 건물과 탄소 배출이 이렇게 연관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부산은 네. 안 그래도 고령화 속도가 빠른 도시잖아요. 네. 근데 건물까지 노후가 된다고 속상하네. 자, 그래서 이 노후 도시 부산을 젊게 만들어줄 전문가분을 모셔왔습니다. 자, 오늘 탄소 다이어트와 건물 회춘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박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이정재 교수입니다. 네. 국토교통부 그린 리모델링 거점 플랫폼 예. 경상권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우와, 대단하신 분이에요. 나라 일하시네요. 그러게요. 안 그래도 이름부터 범상치 않더라고요. 이정재, 천만 배우의 이름을 가지셨고 천만 고객을 저희 언박싱으로 월드스타지. 데려올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질문, 박사님. 어찌 이 상이 정직원 될 상이에요? 아, 이게 안 나옵니다. 상인가? 총알이 박혀 있다. 예, 정지원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멘트를 싹을 잘라버려. 네, 죄송합니다. 네, 성대모사를 잘 못해가지고. 그럼 박사님, 예. 오늘 제가 야심차게 우리 탄대 삼총사를 개발을 했습니다. 쟤네들은 어떻게 언박싱을 살릴 상인가? 상인가요?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예, 근데 뭐 건물에서 이 배출되는 탄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네네. 그 탄소를 이 대지로 배출시키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이 아이디어는 가상한데 네네. 이것보다는 사실 이제 건물에서 배출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답변도 쓸데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품격 있게 이렇게 저 3초 안 밖에 말씀을 그게 해주세요. 아니요. 아이고야. 예, 그러면 박사님 사람은요 나이에 따라 저처럼 청년, 뭐 이제 뭐 중년, 노년, 뭐 이렇게 노년이 어디로 가니? 누가 노년이야? 중년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이제 노후 건물로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예. 그 시행령에 보게 되면 준공한 지 20년부터 30년 그 사이에서 시도 조례로 노후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노후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부산시 같은 경우도 네. 지금까지 노후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25년이었어요. 근데 2022년도에 5년 단축해서 20년으로 노후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제 노후 건축물은 몇 년 정도 되는지 알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근데 20년이라고 그러면 우리 집도 이제 노후 건물이네요. 저도 예전에 살았던 집도 입주할 때부터 살았으니까 네. 노후 20년. 건축물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어머니 집도. 그러니까 이게 부산에 노후 건물이 많다고 하는데 박사님 실제로 어느 정도 노후 건물이 이곳 부산에 많나요? 2020년 기준으로 네. 부산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75% 정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전국 평균이 한 53% 정도 되니까 예. 부산의 노후 건축물은 꽤 높은 편입니다. 오,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네요. 예. 아, 이렇게 높은 이유는 예전에 이제 부산 잘 아시다시피 네. 한국 전쟁 때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와가지고 급작스럽게 이제 건축물을 조성하고 네네. 그런 건축물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노후 건축물이 많은 편입니다. 근데요, 이제 제 생각으로는 자동차야 이동을 하면서 연료를 쓰니까 맞아요, 맞아, 탄소를 배출한다지만 이 건물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데 어떻게 탄소를 배출한다는 거예요? 뭐 지을 때 빼고는 탄소 배출이 없을 것 같은데. 노후 건축물은 신축 건축물에 비해서 예.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예. 건물이 가만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건물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이 조명을 켠다든지 예? 네. 에어컨을 가동시킨다든지 네. 뜨거운 물을 만들어서 쓸 때 에너지를 쓰니까 거기서 또 탄소가 배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거 외에도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건축물의 이제 생애 주기라고 하는데요. 네네. 우리가 원자재를 채취해서 예? 그거를 이제 자재를 만들죠. 예. 만들 때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맞아. 그러니까 자재 생산 단계에서도 이제 탄소가 배출되고 그리고 시공 단계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터파기 할 때 골짜기라든지 맞아요. 포크레인 같은 거 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에너지가 또 써야 되고 네네. 초고층 건물을 올리려면 이제 타워 크레인 같은 거를 써야 되는데 그때도 이제 뭐 에너지가 투입되니까 탄소 배출됩니다. 네. 맞아요. 그 자재가 원자재가 또 배를 타고 올 때는 또 그쵸. 타고 오면서 또 맞아요. 탄소 배출이 되고 여러 가지로 진짜 탄소 배출이 많네요. 네네. 제일 많은 부분은 이제 사실은 건물 이제 운영하는 단계. 우리가 건물이 이제 세워지게 되면 보통 이 수명이 50년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쓰는 난방이라든지 난방. 냉방. 급탕, 예. 환기, 뭐 조명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 에너지인데요.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그러면서 이제 탄소 배출이 되는 거고요. 네네.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사람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나이는 먹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신축 건물에 비해서 노후 건물이 왜 더 탄소 배출이 더 훨씬 더 많은지. 맞아. 예, 뭐 이게 금이난 그 사이로 탄소가 막 배출되는 건 아닐 것 그렇겠네. 같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후 건축물은 신축 건축물에 비해서 열 효율이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습니다.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신축 건축물보다 약 한 43% 정도 에너지 사용량이 많다고 해요. 거의 반 정도가 많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많이 떨어지네요, 진짜 열 효율이. 그 이유는 이제 그 우리가 같은 온도로 설정을 해서 예. 보일러를 가동해도 예. 노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열이 잘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겨울철에 난방을 했는데 예.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밖에 찬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니까 다시 온도가 떨어지고 네네. 그래서 보일러 다시 계속 가동해야 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하다 보니까 노후 건축물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네. 맞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 방송 보시고 실감이 나실 텐데. 맞아요. 그래서 발로 뛰는 소니터니 간다! 바로 다녀왔습니다. 부산의 노후 건물의 현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우, 봄이 왔네요. 그러게요, 아우, 너무 꽃 예뻐. 이뻐라.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을 보여주는 네, 봄을 맞아서 제가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왔는데요. 짝꿍도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오래된 골목 동네를 보면요. 저희 부모님 생각이 이곳에서 이렇게 정겨운 이웃들과 함께 보낼 생각에 너무나 가슴이 따뜻해져요. 아우, 뿌듯해. 따뜻하긴 한데 저는 막 뜨거운 느낌도 드는데요. 이 에? 햇살도 뜨겁고 이런 이제 오래된 건물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뿜어져 나와서 우리를 막 더 뜨겁게 하는 것 같아요. 뭐야? 오, 감성. 이 감성이 없어요. 이 감성 파괴자. 아 뭐야 나도 막 어릴 때 추억에 빠져들었던 삶인데 탄소가 웬 말이에요. 아우, 그러게요. 저런 골목에서 뛰어놀면서 우리가 이렇게 튼튼하게 자란 건데. 맞습니다. 건물은 세월이 갈수록 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도 탄소도 더 많이 사용한다. 사람이나 건물이나 이게 나이가 드는 건 당연한 그런 것 건데 같아요, 진짜. 그 건물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들면 탄소 배출이 많아지나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30년 이상 된 것을 이제 노후 건물이라고 한다면 네. 전국적으로 서울 다음으로 부산이 이런 노후된 건물이 많거든요. 이제 이런 노후된 건물 같은 경우는 부산 같은 도시는 건물에서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아요. 네. 약 800만 톤. 그렇게 되니까 수송이라든가 산업계보다도 건물 쪽에 냉난방을 위해서 쓰는 에너지,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탄소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거죠. 진짜 다 노후가 되긴 했다. 오래된 골목을 따라 동네 한 바퀴를 돌다가 주민 한 분을 만났는데요. 예.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예전에 설치된 걸 그대로 쓰고 계시는 네네. 거겠죠? 이렇게 직접 다 하면 뭐 30만 세면 60만 120만 원이지. 한 통 가득 채우는데. 이제 기름값도 올라서 그렇죠. 네네네 맞습니다. 난방비가 그러면 그 얼마나 쓰는 거예요? 얼마 못 써요. 1년에 몇 달도 못 써요. 그러니까 1년에 기름값하고 가스비하고 한 400만 원 정도. 400만 원이요? 여기는 이미 리모델링이 좀 된 것 같죠. 그래서 이 동네의 다른 집들의 이런 사정은 데는 근데 어떤지 더 들어가 보려 조금 다 하는데요. 자그마한 이런 이제 형 여기 이발소도 굉장히 오래돼 보여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래도 주택은 춥습니다. 아파트보다 엄청 온도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주택의 어른들은 진짜 많이 아끼고 삽니다. 사는 게 다 여롭지 못하고 이러니까는. 이렇게 구청이나 이런 데 좀 잘 좀 살펴서 그지 창틀이나 이런 것도 조금 교체를 좀 해준다든지. 아, 저희 같은 경우는 장터를 교체를 했습니다. 하기는 예, 예. 했는데 그래도 초봉은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그렇게 들어와요. 우풍이 그냥 예. 그렇더라고요. 여름은 또 많이 덥잖아요. 아, 여름은 덥죠. 그래서 선풍기로는 도저히 이게 땀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치. 제거가 안 되죠. 열도 안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식당 우리가 그 음식물을 사면 박스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 얼음팩 있지 않습니까? 그걸 냉동실에 놨다가 수건에서 겨드랑이 끼고 잡니다. 아, 이렇게 안고. 예, 또 대책으로 해서 그렇게. 네, 맞습니다. 이 오래된 집에 살면서 여름엔 더 덥고 겨울엔 더 춥게 살고 계셨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노후 건물이 얼마나 이렇게 온도 조절에 좀 취약한지 그쵸. 알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촬영을 갔다 왔는데 예. 취재하는데 온통 노후 건물이 많더라고요. 곳곳에. 아, 진짜. 저도 저희 친정이 좀 이제 오래됐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지었던 건물이니까. 예. 근데 우풍도 충분히 느끼고요. 네. 냉방, 난방 시설을 가동을 해도 온도 조절이 안 돼요. 요금은 요금대로 나가죠. 춥고 덥고 그렇죠. 이중고를 겪고 계세요, 진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해법이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그 겨울에서 이제 봄 넘어가면서 집에 조금 벽지 파릇파릇하게 조금 바꿨어요. 역시. 요거 그린이에요, 이거? 그냥 초록 색깔로만 벽지 바꾸면 그냥 그린 리모델링이고. 박사님. 탄소 배출 좀 줄여줄 수 있어요? 그린. 여기도. 우리 다 그린. 나도 그린인데. 그린 리모델링. 아니 그린 리모델링은 일반적인 리모델링하고는 틀립니다. 달라요? 예, 왜냐하면 그린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노후화된 건축물에 있어서 단열이라든지 그다음에 설비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에너지를 줄이고 탄소를 줄이고 그러면서도 쾌적하고 건강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박사님 그러면 이 그린 리모델링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오래된 우리 집을 그린 리모델링 하려면 당장에 이 비용도 들고 그리고 공사하는 동안 살 것도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그린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도 막상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지원이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데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정보. 네, 그래서 이제 그린 리모델링을 이제 하시려고 하는 그런 소유주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게 이제 우리 국가가 이 지원책을 두고 있는 것이 이제 그린 리모델링 할 때 이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네네. 이자 지원. 네네. 그래서 단 이 돈을 받아가지고 예? 벽지를 바꾼다든지 네네. 뭐 바닥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되고요. 예.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고율의 창이라든지 샤시. 샤시라든지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원격 검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자식의 계량기를 한다든지 하는 거를 포함을 해야만 우리가 이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네네. 실제로 제가 그린 리모델링을 체험했네요. 제가 한 2, 3년 전에 샤시를 바꿨어요. 거기서 이자 지원을 받았어요. 야, 있구나.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 할부를 해서 예. 제가 금전적 부담이 조금 덜게 이렇게 좀 이자 지원을 해주셨더라고요. 어머, 나 그린 리모델링 했었네요. 그러게요. 혜택을 받고 있었네요. 지원을. 근데 사실 이게 이자 지원도 좋긴 해요. 근데 이게 그래도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그린 리모델링 하면 우리 집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구를 살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원해주세요. 더 많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네네. 전 세계적으로 노후 건축물에서 에너지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그린 리모델링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뭐 공공 건축물과 민간 건축물로 나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민간 건축물 이자 지원 사업밖에 되고 있지 않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선진국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뭐 대략적으로 이제 50만 가구 정도로 매년 네. 이렇게 그 그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이 정책을 주고 있고요. 네. 이태리 같은 경우는 이 슈퍼 보너스 110%라는 우리 정책. 보너스 좋아하는데. 뭘까요? 네, 그런 언제 정책을 사람이 통해서 이런 주거용이라든지 일반 건축물 리모델링을 할 때 네네. 거기에 들어가는 그린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의 110%를 지원을 하는데 하는데. 5년 동안 이제 유예해 주는 그런 세금 감면 그런 정책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일본에서는 이런 그린 리모델링을 하는데 국가가 5조에서 6조엔 정도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들었듯이 그 유럽의 나라들은 그 건물을 되게 오랫동안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런 건물들은 이야기 들었던 대로만 생각한다면 정말 열 효율이 완전히 떨어지고 정말 그 탄소 배출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고. 새로 짓지 않는 이상은 정말 살기가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네네. 이런 지원을 하고 있었군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도 조사해 하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오래된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을 시행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린 리모델링의 모든 거 제가 파헤치고 왔습니다. 가보시죠. 오. 룰루랄라. 날씨 너무 좋다. 큰 노래가 그냥 날씨 절로 좋죠. 나오네요, 시랑이. 아니, 이 동네에 뭐 보여줄 게 있다고 해서 저를 데려오셨잖아요. 어디 가는 거예요? 이곳이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지구를 살리는 특별한 어린이집. 어린이집이요? 네. 다 거기 거 아닌가? 답은 건물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아요. 일단 가시죠. 지구를 살리는 어린이집. 그렇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특별한 어린이집 바로 여기입니다. 오. 귀여워. 지구를 살린다. 우리 아이들이었군요. 미래 우리 영웅들이죠. 예. 너무 귀여워요. 이미 친구들이 우리를 살렸어요. 진짜. 예. 존재만으로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데요. 재밌게 놀아줬네요 또. 얘들아, 개다리춤. 가버려. 1, 2, 3, 4. 개다리. 개다리춤, 얘들아. 시작. 옛날 거잖아. 제일 신난대요. 애들이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저게 아니었어, 요즘 유행. 우리 중에 네가 제일 예쁜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저는 국공립 삼동 어린이집 원장 김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제가 여기가 지구를 살리는 어린이집이라 해서 왔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살린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좀 쉽게 얘기해 주세요. 소문을 듣고 오셨네요. 예. 저희 어린이집은 2021년도에 그린 리모델링으로 이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이제 리모델링 어린이집 전체를 리모델링 한 상태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그 공간을 보고 싶은데 좀 알려주세요. 네, 당연히 제가 알려드려야죠. 자, 다 같이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네, 선생님. 하나, 둘, 가시죠.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귀여워. 여기는 더 어린애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실 같아요. 그렇습니다. 2, 3살 된 어린 아이들도 있던데요. 그린 리모델링 덕분에 일교차가 커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와. 그린 리모델링의 위력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보시면 저희 벽이 이제 그 천정이 엄청 조금 낮아졌어요. 이제 공사하기 전보다. 네. 그 이유가 폐열 해수열 장치라고 해서 이제 나쁜 공기는 바깥으로 내보내고 좋은 공기는 안으로 들어보내는 그런 장치가 설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등을 또 보시면 등이 모두 LED 등입니다. 이렇게 딱 둘러보시면 지금 이제 창호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제일 큰 거죠, 단열에 있어서. 기밀성이 아주 좋아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효율이 단열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에너지 절감, 그리고 이제 전기료 절감,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죠. 많이 나오죠. 줄었어요? 당연히 나오죠. 얼마에서 얼마 정도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하자면 그냥 100점 정도? 월 네. 100만 원 정도 들던 것이 지금 한 60만 원 정도까지. 네, 맞아요. 많이 네. 낮춰졌네요. 네. 야, 30-40% 절감이 됐습니다. 네. 15년 이상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이 건물은 그린 리모델링으로 오래된 흔적을 지워냈는데요. 건물 내벽과 외벽 공사를 통해 단열을 보강하고 누수를 차단했고요. 네? 낡은 창을 기밀성 높은 창호와 유리로 교체해 냉난방비를 줄였습니다. 그 덕에 아이들이 더 쾌적하게 생활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아우, 너무 짜잔! 좋아졌네요. 달라졌죠, 확실히.
정말 분위기도 좋아졌고 아늑한 느낌도 들어요. 왕자님, 우리 어린이집은 따뜻해 따뜻해요? 안 보이고. 따뜻해요? 따뜻해요. 얼마나 따뜻해요? 행님이 있으니까 따뜻해요? 네, 지쳤습니다 벌써. 너무 좋다. 아이들이 그랬네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린 리모델링을 마친 다른 어린이집들에서도 그 효과는 확연하게 나타났는데요. 예? 그린 리모델링을 마친 한 어린이집의 경우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아지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예전보다 85% 이상 감소했습니다. 오, 엄청 감사했네요. 대박이다. 이게 말이죠. 소나무 5,200여 그루를 심고 승용차 17대를 대체하는 효과를 낸다고 하는데요. 이야. 우와, 정말 대단하네요. 리모델링의 그 효과 힘 대단하네요. 그러게요, 진짜. 그러게. 그린 리모델링의 이제 중요한 점은 예. 기존의 이제 뭐 리모델링의 이제 그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네. 탄소를 줄이고 예. 그리고 쾌적하고 건강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목적이고요. 예. 그린 리모델링이 자꾸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이 그린 리모델링 자체로도 예. 지구의 환경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세다, 대세. 그냥 뭔가 그냥 단순한 건물 개선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예 사는 환경을 바꿔주게 됐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실제로 우리 지역의 노후 건물들 그린 리모델링 진행 많이 하셨을 네, 거 아니에요? 네, 네. 에너지 효율 그리고 탄소 배출량이 전후 어떻게 좀 많이 달라졌나요? 2020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평균 27.9%의 에너지 소비량이 절감됐습니다. 이게 이제 탄소로 환산하게 되면 5.3톤 정도에 해당하고요. 예? 소나 이게 잘 뭐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예. 않는데 소나무 65만 그루를 식재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65만 그루. 65만 그루. 이거 제가 이런 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2025년부터는 제로 에너지 건물 의무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제로 에너지 건물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난방, 냉방, 급탕, 환기를 위해서 최소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에너지를 우리가 그 건물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집에 예? 전기가 100와트가 필요하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 100와트를 이 건물에서 신재생을 가지고 생산을 하면 그러면 이 건물에서 탄소 배출이 안 나온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건물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네. 탄소 배출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건물, 그걸 우리가 제로 에너지 빌딩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정부에서는 이제 2025년부터 예. 이 제로 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근데요, 박사님,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건물 안에서 일하고 또 먹고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 건물에서 배출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름철에 냉방도 하고 예. 겨울철에 난방도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난방할 때 난방 온도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24도 이렇게 맞춰 놓죠. 근데 이 24도를 23도로 1도 낮추거나 기본적으로 1도만 겨울철에 1도만 이 낮추고 여름철에 1도만 높인다고 하면 가구당 연간 한 110kg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 제가 혹시 진짜 저 리얼 이야기인데요. 그 아무래도 저희 집이 좀 다른 집들하고 외딴 데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래도 좀 주택이고, 예, 그렇죠.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좀 온도를 낮추고 바지를 겨울에 2겹을 입고 위에는 3겹을 입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 환경을 거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친구랑 영상 통화를 했는데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왜 이렇게 궁상 맞냐고 저보고. 그리고 제가 내가 궁상맞게 사는 거니까 아니 뭔가 추우니까 입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제가 옷을 이렇게 많이 입은 건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우리 그 광희 씨는 정말 지구에 친화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가요? 팀장님 낫습니다. 항상 맞아요. 우리가 이제 그 유럽에 특히 이제 영국의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그들은 이제 겨울철에 쇠타 같은 거 입고 있어요. 맞아, 맞아. 그렇죠. 설정 온도를 굉장히 낮게 하고 쇠타 입으면서 이 생활을 하는 거죠. 네. 우리는 사실은 겨울철에 뭐 이제 반바지 입고 생활하는 경우도 그냥 있는데 내복만 입는다 생각을 하죠 거의. 그거는 환경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희 씨처럼 겨울철에 예.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 예. 이 굉장히 따뜻하게 굉장히 두껍게 예. 옷을 입고 생활하는 거 굉장히 저는 아, 추천합니다. 누가 우리 팀장님한테 궁상 받았다 그래. 야 너나 잘해. 누구 보고 공상 맞대? 너나 잘하세.
입으세요. 오늘 맞추고 너도 옷 많이 입으란 말이야. 네, 제 옷 드릴게요. 예. 제 거 입어요. 자, 오늘 박사님 덕분에 노후 건물과 탄소 배출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됐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또 박사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건축물에 탄소를 배출시키는 것이 네. 어떤 면에서는 지구 환경을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뭐 주제가 그린 리모델링이었는데요. 노후 건축물은 이제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신축 건축물은 제로 에너지 빌딩을 통해서 우리가 탄소를 배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건축물을 설계한다든지 인테리어 한다든지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보게 되면 미적인 아름다움, 맞아요. 인테리어 할 때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에 좀 초점을 두고 우리가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것을 좀 시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 예. 우리가 이 건물에서 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예. 지구 환경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 너무 멋진 게 이제 친구들이 왔어요. 제가 리모델링 했는데 친구 야 광희야 너 어떤 소재 썼어? 뭐 프랑스산 아니야? 야 이거 그린 리모델링이야. 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이러면 좀 더 멋있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강희야 너무 추워. 온도 좀 올려줘. 기다려 목도리 가지고 올게. 감싸 주는 거죠.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아끼란 말이야. 자 부산에서 살아가는 미래 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해드리면서 우리는 이만 여기서 퇴근해 볼까요? 네. 환경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미래 세대에는 더는 미안하지 않을 때까지. 지구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언박싱. 자, 여러분 탄소를 줄이세요. 탄소 줄여. 우리 부산 수학문화관은 수학이 놀이가 되고 놀이가 문화가 되는 수학문화 대중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에 대비하여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이 43%로 저희는 냉난방을 비롯해서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름인데 에어컨 쓰면은 탄소가 많이 나오니까 에어컨 사용을 좀 줄이고 선풍기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온수를 틀면은 이게 데우는데 그거 쓰니까 탄소가 나오는데 그것도 좀 줄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좀 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에 좀 투자를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도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고 좀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가 나오는 게 이제 온수 같은 물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걸 이제 여름에는 냉수를 쓰면 되고 겨울이면 이제 보통 따뜻한 물로 하는데 미지근한 물로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